자, 봅니다, 앞에. 자, 오늘은 우리가 어제까지 테이블 복사까지 해봤다, 그죠? 크리에이트 테이블 해서 갈로 열고 갈로 닫고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셀렉트 내용을 잡아 넣어주면 바로 테이블 복사가 일어나더라 라는 건데, 단 PK와 FK, 즉 제약 조건은 복사가 되지 않더라 까지 우리가 어제 했어요. 맞습니까? 자, 금일은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봅니다. 그룹 바이 그리고 해빙인데요. 그리고 직기 함수인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어떠한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매 테이블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는 고객명이 있을 것이며, 저 뭐 아이디도 있으면 좋겠지만 할당은 있다면,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도대체 구매를 매일매일 할 수도 있고 드문드문 할 수도 있고 아예 안 할 수도 있겠죠. 회원가입만 했다가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다, 그죠?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별 실적을 한번 내서 이 사람이 얼마 이상 혹은 몇 건 이상 혹은 몇만 원 이상을 구매를 했으면 이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너희들 말따나 뭐 쿠폰을 준다든지 아니면 또 뭡니까? 뭐 하여튼 혜택을 줄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SK 같은 경우는 지랄 같은 SK지만 여튼 뭐 실버 등급에서 골드 등급으로 올린다든지, 골드 등급은 없나요? 잘 몰라서. 아무튼 VIP로 만들어 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박영빈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뭘 구매를 했어. 고객 카드가 있어. 그런데 집계를 내보니까 뭔지는 몰라도 얘가 무시하게 샀어. 그 가게 A라는 가게에서 집계를 내보니까 그러면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쿼리를 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룹바이를 해서 이름별로 그룹바이를 하든지, 아니면 4번이나 회사 같은 경우는 4번별로 그룹바이를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죠? 네. 그럴 때 우리가 그룹바이를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썸이 나올 거잖아요. 한 사람에 대한. 맞습니까? 그 썸에 대해서 이제 회사나 아니면 상점에서 기준을 제시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이상 구매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1등급인데 2등급으로 올려준다. 뭐 이럴 수가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럴 때 조건을 주는 게 바로 해빙입니다. 웨어도 조건이고 해빙도 조건이고 뭐 우야란 말이고. 네, 뭐 우야란 말이기는 해야죠. 맞나요? 자, select from where 했을 때 where는 어떤 행을 출력할 건가에 대한 조건이고요. 그 where 밑에 또 and가 붙을 수도 있고 or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쫙 출력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행들을 출력된 로우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룹 바이를 잡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룹 바이를 잡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집계를 내서 그룹 바이를 해서, 그러고 그 그룹 바이 된 뭐 예를 들면 썸이나 평균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건을 주는 절이 바로 해빙이다. 알겠습니까? 예, 차이가 있죠, 그죠? 자, 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룹 바이, 뭐뭐에 의해서 그룹이 지어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룹을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직계함수, 어그리게이트 펑션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합계, 썸이라든지 뭐 에버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계함수죠,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효율적인 데이터의 그룹화, 그룹핑, 그룹바이는
보고서 쓸 때, 보고서 출력할 때, 쿼리문 작성할 때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왜? 윗대가리는 하나의 로 데이터를 보겠습니까? 아니겠죠. 예. 집계를 갖고 와서 전월 실적과 금월 실적, 해당 실적을 비교를 하겠다. 그죠? 혹은 상반기 실적,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실적을 비교할 것이고, 혹은 1, 4분기, 2, 4분기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에서는 해당 분기 보고서를 내죠. 회계, 손익, 손익 보고서, 그죠? 예. 그것 때문에 뭐 주식하고 막 난리 터지고 막 그러죠. 예. 여튼 됐고, 자, 그래서 읽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알리아스는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봅니다. 유저 아이디별로 썸을 쳤어요. 어마운트에 대한 거. 그래서 보니까 BBK가 19개, EJW가 은지원이겠네요. 4개. 뭐 이런 식으로 그룹 바이를 쳤어요. 이거는 오더 바이를 치지 않은 거네요. 그죠? 맞나요? 예, 오더 바이를 치지 않은 거예요. 정렬이 안 돼 있잖아, 지금. 맞죠? 그리고 옆에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알리아스를 썼네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뭡니까? 총 구매액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룹 바이를 치면. 맞습니까? 자, 요런 게 그룹 바이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가 1,000만 원 이상, 1,000 이상 구매한 사람들을 뽑고 싶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KBS하고 BBK입니다. 그죠? 맞나요? 이럴 때 뭘 준다고요? 해빙을 주는 거예요. 해빙. 알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그룹 바이 및 해빙 그리고 집계 함수 이제 보는데, 그룹 바이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집계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브쿼리하고도 얼마든지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average, AVG는 평균을 구하는 거고요. min은 최소가, max 아시다시피 최대가. 자, 카운트는요 뭡니까? 이 사람이 뭔지는 구매를 하든 안 하든 간에 행에 노출이 됐어요. 로우로 잡혔어. 그러면 카운트를 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인마가 몇 번 테이블에 노출이 됐는지 카운팅하고자 할 때. 알겠나요? 예, 그때 카운트 함수를 씁니다. 그리고 카운트 디스팅트는 알겠죠? 중복은 1만 한 개만 인정한다는 거. 그리고 STDV 그리고 바 샘프 이거는 표준 편차나 분산. 이 통계학자들이 뭐 쓰겠죠. 저는 뭐 근데 분산까지는 해봤는데 표준 편차는 잘 안 해봤습니다. 분산은 뭔지 아시죠? 분산의 정의. 통계에서 이산수학에서 안 배웠습니까? 얼마나 데이터에 이 값들이 이렇게 분산 흩어져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표준 편차는 나도 몰라요. 나는 수학을 그렇게 잘 하지 못하니까. 근데 뭐 찾아보면 알겠죠. 맞죠? 자,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뭐겠어요? 요 4개겠죠. 요 5개겠죠. 그죠? 맞나요? 뭐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쓰셔도 된다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찾아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이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자, 해빙절 봅니다. 웨어와 비슷한 개념으로 조건을 제한을 하는데요. 얘는 반드시 그룹 바이 뒤에 나와야 돼요. 그룹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집계 함수를 통해서 그룹을 시키고 결과값이 산출이 되면 그 값을 기준으로 내가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집계 함수에 대해서 조건을 제한하는 편리한 개념이다. 해빙절은 꼭 그룹 바이 절에 나와야 된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앞에 보십시오. 쿼리 칠 때 제일 처음에 셀렉트였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프롬이네요. 그 다음 뭡니까? 웨어입니다. 그죠? 그 다음 뭡니까?
그룹 바이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having입니다. 따라합니다.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이거는 딱히 제가 뭐 패한마바처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외울 그걸 주는 게 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SFWGH 이거는 뭐 공통점을 찾아낼래야 뭐 셀프 외그해 셀프 외그해 이래 해야 되나? 엄마 근데 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압니다. 하도 많이 치다 보면.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따라하죠.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DB라도 다 있습니다.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에도 다 있어요. MySQL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라클에도 있고 DB2에도 있고 마리아DB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봐도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죠. 하는 역할이 다르다 보니.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MySQL만의 상당히 좋은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집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with rolup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오라클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with rolup이라는 것은 자, 썸을 하게 되면 with rolup이라는 것은 우리가 로 데이터를 쭉 이렇게 내다가 예를 들어서 소분류가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자재 중에서 뭐 라트 넘버가 1번 혹은 라트 넘버가 2번, 3번 이게 재고가 몇 개 있는지 보기 위해서 현황을 맞죠? 그러면 썸을 칠 수밖에 없죠. 맞잖아요. 그런데 그 한 개에 대한 그러니까 부자재라고 하긴 그렇고 그러면 쉽게 예를 들게요. 그렇지. 뭐 하이마트나 이런 데서 우리가 전산으로 재고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재고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몇 대 남았고 노트북이 몇 대 남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럼 컴퓨터는 컴퓨터별 중에서도 뭐예요? 뭐 컴퓨터에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노트북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듯이 그렇게 소분류의 합계를 딱 내주는 거예요. 원래 이건 오라클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우리는 오라클에서는 요즘에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오라클이 13버전까지 나왔나? 12버전까지 나왔나? 그런데 제 때는 없었어요. 제가 9i를 썼었거든요. 오라클 9i를 썼기 때문에 없었는데 그러면 전부 다 저희들은 이것들을 이렇게 셀렉트 해가지고 전부 다 쿼리 군이 엄청 길어졌어요. 근데 MySQL은 with rollup 기능이 들어가가지고 이 기능이 자기가 알아서 소집계의 합을 내줘요. 그래서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기능을 여러분들이 그룹바이저라고 with rollup하고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분류별로 합계 및 그 총합을 구한다. 상당히 좋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제 코드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1번이 자 그룹 네임이 null이에요. 그죠? 없어요. 그룹 네임이 없는데 없는 것들의 소합계를 내준 거예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밑에 거 보니까 서적에 대한 합계를 내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의류에 대한 합계를 내준 거고 전자에 대한 합계를 이렇게 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다 합쳐보니까 이게 3,500개가 된 거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상당히 좋은 기능이죠. 그죠? 예. 좋습니다. 내가 오라클에 이 기능이 있었더라면 9i 때 좀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제가 이거 출력하는 그 쿼리문 작성할 때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그때 2년차 때인가 3년차 때였으니까 좀 힘들었었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이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